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모의고사 필기문제입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1번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는 새롭게와 고수입니다. 자, 새롭게와 고수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자, 노인은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한다? 저항한다, 두려워한다, 싫어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불통이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스럽고 무언가를 자꾸 지켜내려고 하는 고수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래서 경직성의 증가가 답이 되려면 새로운, 그리고 고집, 고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뻣뻣, 경직, 딱딱하다, 생각의 유연성이 없고 빳빳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경직. 다시 한번 경직. 네, 경직. 고세 경직해졌어.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어요. 고세 고집 새로운. 고세 딱딱해졌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2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여가 활동을 줄인다. 늙어야겠죠?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은 인지 기능을 상승시킵니다. 자, 그러면 치매 예방에도 좋겠죠. 3번 체면을 위한 애정 표현은 삼가한다. 체면을 위한 애정 표현 많이 하면 좋습니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자, 대인관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5번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노인에겐 너무 힘들겠죠? 저강도에서 천천히 고로 가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은,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왜 생겼다 그랬을까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무엇을? 돌봄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자, 이거는 고용보험 얘기네요. 2번 최저 생활을 보장한 자활의욕고치. 자, 이거는 국민기초연금제도 공적 부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이거는 연금 얘기. 4번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한 재해니까 산재 산업재해보험 이야기.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와 신체활동, 즉 돌봄을 해주는 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무엇? 가사와 신체활동을 지원하자.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3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단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들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누가? 공단이 판정을 해줍니다.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어디서? 어디서 한다? 네,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하겠죠.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합니다. 2번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직원은 아니죠. 누구다? 공단 직원. 공단 직원. 3번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누구에게? 대상자에게 무엇을? 인정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전혀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4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 자, 나이가 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거나 결핵이 아니라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결핵이라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주는 거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지금 이 개인별 이용계획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인정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대상자는 어디를 찾아간다? 기관을 찾아갑니다. 등급은 어디서 준다? 공단에서 준다. 등급은 공단에서 줍니다. 그리고 이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5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네, 5번입니다. 무조건 요양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찾습니다. 선생님 가족요양비는요? 예, 끝에 B자가 들어갔죠? 자,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급여의 내용에 시설급여, 첫 번째는 시설급여, 두 번째는 재가급여, 세 번째는 특별 무엇이 있다 그랬나요? 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자, 시설급여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요양, 노인요양, 공생가. 제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 길어서요. 노인요양, 공생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노인요양, 시설. 그냥 요양까지 하고 바로 시설자를 붙입니다. 노인 가정은 가정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9인 이내로 하고요. 시설은 10인이 되면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설급여 하면 두 가지 노인 공동생활가정 또 하나는 노인 요양시설. 그래서 이 요양자가 꼭 들어야 되고 복지시설이라 치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랬다 그랬나요? 노인 의료 복지시설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재가급여 몇 가지 있을까요? 6가지. 1, 2, 3, 4, 5, 6. 자, 1, 2, 3은 방문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방문, 요양, 또 목욕, 그리고 간호. 그 다음에 대상자가 직접 갔다가 오는 것. 그거는 뭘까요? 하나는 주야간, 하나는 단기, 그리고 집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6번째 어떤 것이 있다? 네, 기타 재가급여. 자, 그래서 여기 1번의 단기는 재가, 복지연구도 재가, 주야간도 재가. 그러면 가족요양비는 뭘까요? 네, 바로 이 특별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자,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 하나는 가족요양비입니다. 가족요양비. 두 번째는 특례요양비. 그래서 끝에 다 이렇게 돈이니까 B자로 끝나고 있죠. 세 번째는 요양병원에 입소한 분들 간병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가족 요양비만 천재지변 도서 지역에 있는 분들 가족이 요양했을 때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다시 한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또 하나 더 노인요양, 시설. 이 두 가지가 바로 시설급여입니다. 6번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에게 편들어준다.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자, 편들어준다.
옹호자, 옹호자. 2번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 전달자,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 전달자. 2번 지식과 기술을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이거는 숙련된, 자, 지식과 기술이 쌓이면 뭐라고 부르죠? 숙련된이죠. 그래서 숙련된 뭐다? 기술자.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심리적 변화를 뭐한다? 살핀다. 살핀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관찰한다. 그래서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5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이거는 뭐죠? 자,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동기, 유발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심리적 변화를 뭐한다? 살핀다. 살핀다. 자, 관찰자의 역할은 살핀다 입니다. 7번.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그랬네요. 자, 정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생활상담입니다. 자, 정서 지원 서비스 세 가지 뭐뭐 있었죠? 꼭 이것도 암기해야 합니다. 1번은 말벗, 격려, 위로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 지원을 하면서 늘 이런 말들을 함께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있는 바로 생활상담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도움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도움. 얘만 따로 또 시험에 물어보기도 하죠. 의사소통, 어떤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걸까요? 어떤 도구가 있겠죠? 뭐 편지, 신문 또는 책 또는 뭐 응급벨 이런 것들을 읽거나 대신해 주거나 하는 것을 의사소통 도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목욕을 도왔다. 이거는 뭐죠? 신체. 외출 시 동행을 했다. 개인. 체의를 변경했다. 신체.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신체. 그래서 정답은 생활상담입니다. 8번 시설 대상자의 권리.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 허리가 아파요. 잠도 하나요?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네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자, 이거는 지금 허리가 아픈데 그냥 사용하라는 거니까 어떤 걸까요? 편안하지 않은 잠자리, 편안하지 않은 생활.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어떤 환경? 생활환경.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허리가 아프다, 잠도 안 온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번 노인 학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물건을 파손했네요. 그러면서 위협했어요. 몸에 닿진 않았지만 신체적 위협을 가함을 받았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자, 내 신체를 마음대로 외출과 출입이 통제돼 있다. 그런 건 어디에 문제가 오는 걸까요? 정답은 네, 신체적 학대입니다. 1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자,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엉덩이를 만지네요. 누구의? 요양보호사의. 그래서 요양보호사는요.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어요. 자,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1번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안 되겠죠. 2번 성적 행동은 못하도록 단호하게. 일단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성적 단호 이렇게 단호하게가 찾으면 무조건 답이 됩니다. 3번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 안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됩니다.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 대응 안 됩니다.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를 바꾼다? 이것도 기관장하고 다 상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답은 네, 성적 이야기 나오면 답이 뭐다?
성리학이 나오면 답이 뭐다? 단호. 다시 한번 성리학이 단호. 꼭 단호라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11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 말입니다. 자, 뒤에서 껴안는 것은 무엇일까요? 뒤에서 껴안는 것은 신체, 가슴 부위를 만진다, 신체, 보여준다, 눈이죠. 시각, 성기를 보여준다, 이것도 시각, 묻는다, 네, 말이죠. 말. 그래서 이것은 뭐 언어적 성희롱. 정답은 5번입니다. 과거의 성관계 사실을 묻는 것, 언어적 성희롱이다. 12번 자, 직업윤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자, 강요하는 거는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물질적 보상, 이것도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3번 업무 효율 권위적인 태도. 자, 효율적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더 효율적이죠.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자, 무슨 관계다? 대등한 관계다. 자, 종속. 누구는 위고 누구는 아래가 아닙니다. 자, 서로 어때요? 요양보호사나 대상자나 서로 동등하게 대등하게 어떤 도움을 주고 그리고 받고 역시 나도 그거로 인한 급여를 받고 이런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5번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 아니죠. 무조건 예의 바른 태도들을 해서 혹시나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거나 더 틀어졌을 때라도 존중하는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정답은 4번 대등한 관계임. 대등한 관계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13번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에 정해졌어요. 그런 시간에 이 외에 무엇을 요구했어요? 추가 서비스. 자, 우리 추가 서비스 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랬죠? 정답은 네, 기관장에게 뭐 한다? 보고한다. 임의로 하는 것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임의로 하는 것 무조건 안 됩니다. 나는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14번 직업 윤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맞죠? 무조건 아무렇게나 덜렁덜렁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대상자의 미비한 변동사항은 자, 아주 미미한 거라도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 한꺼번에 즉시한다. 4번 업무 외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하면 사생활, 개인보호, 정보 침해, 사생활 정보보호 안 된 걸로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 아니고 객관적 판단.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한다? 사전에 항상 확인한다. 15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은 1번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자, 요양보호사는 판매하는 분이 아니죠.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본인이 중간에서 중개 매매 수수료를 먹어도 안 됩니다. 2번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보통 기관장의 지시가 불법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라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기관과 공유한다. 자, 이거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4번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 비운다? 절대로 안 됩니다.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자,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16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적은 것은 그랬죠? 자, 좋은 것을 고르는 OX 문제.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적은 거예요. 좋은 거 고르는 겁니다. 좋은 거, 적은 거니까.
자, 무거운 물건을 든다. 자, 이러면 나빠지겠죠? 2번 불편한 자세로 작업한다. 나빠지겠죠?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한다. 근골격계 질환 생깁니다. 4번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 어두운 조명에서 하면 위험합니다.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한다. 요거 좋은 거죠. 그래서 발생 위험이 적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위험이 적은 하면서 좀 아리송한 OX를 하는 건지 아리송할 때는 저처럼 읽으면서 맞다 틀리다 해서 4개가 다 틀린 문항이니까 하나 맞는 거 5번을 고르겠습니다. 17번 옴. 옴은 전염력이 세고 동시에 라는 단어랑 같이 기억하시라 그랬었어요. 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옴 동시에 1번 공룡혈압계 안 되죠.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자, 맨손으로 그러면 교차 감염이 되겠습니다. 장갑 끼고 긁어줘야 되겠죠? 3번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르는 거 아니고 전신에 골고루.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 안 되겠죠. 이거 성충, 알, 성충 이 알이 다른 친구에 옮기면서 72시간 산다고 그랬습니다. 옴은 72시간 살기 때문에 다른 세탁자와 하면 안 됩니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있던지 없던지 어떻게 함께 어떻게 동시에.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은 5번. 자, 그래서 옴 하면 뭐 찾는다? 동시에. 쭉 읽어보시고 동시에 옴 동시에 이렇게 해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옴 하면 뭐 동시에를 빨리 문장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옴 하면 뭘 찾는다? 동시에.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번 경과가 어떻다? 짧다. 2번 원인이 명확하다. 자, 경과는 어떻다 그랬어요? 길다. 2번 원인은 불자가 빠졌죠. 불명확하다.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어렵다.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네,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쉽다.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어떻다?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19번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이런 문제 수분 섭취 증가했는데 변비가 오를 리가 없겠죠. 신체 활동 증가 그러면 변비 안 생기죠. 복부 근력 강화 그러면 변비가 안 생기죠.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네, 변비 원인은 마약성 진통제라고 했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은 변비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마약성 진통제 복용이 바로 변비의 원인입니다. 이것도 꼭 외우시라 그랬어요. 마약성 진통제 먹으면 어떻다? 변비 생긴다. 20번 호흡기계 변화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일단 증가는 다 지운다. 자, 그러면 감소해서 고르는 건데 운동도 하면 무조건 감소다. 그럼 이게 답이겠네요. 한번 볼까요?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증가 다 지우고 감소해서 고르는데 뭘 고른다? 운동, 력 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반사. 력이나 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저하 또는 감소 이런 단어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어봅니다. 21번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어떻게 도와줄까요? 복합성이에요. 1번 비만관리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복합성이니까 비만관리 바로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복합성 배의 주변에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비만관리.
나머지는 요실금을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오순요법, 줄넘기, 수분 제한, 섬유소 적은 거 이런 것들은 요실금을 더 악화시킵니다. 22번 수정체가 하면 답은 뭐예요? 정답은 네, 백내장이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외우라 그랬습니다. 앞에 수정체가 그러면 답은 뭐다? 백내장. 그래서 여기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 백수 뭐다? 백내장은 수, 백수다. 백내장은 수. 그러면 백내장이 답이거나 녹내장이 답이다 그랬죠? 녹내장은 왜 생긴다? 안압 상승. 자, 백내장은 뭐? 백수. 녹내장은 뭐? 안압 상승. 23번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설명. 자, 뇌졸중. 뇌졸중은 터지거나 막혔거나 이랬을 때 생기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뭐라고 한다? 뇌졸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번 도파민. 자, 도파민은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 파킨슨 이야기입니다. 좌뇌가 손상되면 뭐가 온다? 우측마비가 오겠죠. 그리고 언어장애가 옵니다. 3번 축두엽이 손상되면 자, 술 취한 사람처럼은 축두엽이 아니라 뭐 손해. 안정시 떨림 무표정은 뭐 파킨슨.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막히면 경색,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 쳐다도 보지 말고 막히거나 터졌나 빨리 찾으러 옵니다. 뭐 한다? 막히거나 터졌나. 이 다른 것들을 다 읽다가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뇌졸중 다시 한번 어떻다? 막히거나 터지거나. 다시 한번 뇌졸중은 막히거나 터지거나 찾아서 답을 합니다. 자,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는 어떻게 한다? 자, 발 관리입니다. 1번 발톱은 일자로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뭐 더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푸는 중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2번 꼭 끼는 안 되죠. 꼭 끼는 신발. 3번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치죠. 4번 발을 씻은 후에 물길 남겨 습도 차서 상처 입을 수 있죠. 5번 발에 열 패드 안 되죠. 항상 잘 건조시키고 뽀송뽀송하게 그리고 로션을 발라서 발 관리를 잘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노인에게 무슨 문제? 영양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다 어떻게 푼다? 감소, 증가를 다 지웁니다.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자, 두 개 중에 어떤 걸 고른다? 반응이 저하된다. 반응이 저하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한번 보면 신기하죠? 이렇게 풀리는 게.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가 오면 노인들은 다 기능이 어떻다? 저하되니까 증가하는 것은 무조건 다 틀리다 이거죠. 그러면 저하 중에 또 진짜 저하되는 것도 있으니까 구강 건조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구강 건조. 자꾸 입이 마르니까 얘는 증가가 맞는 거고 갈증에 대한 반응은 적어서 자꾸 물을 수분 흡수를 잘 안 하게 되는 것을 바로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입니다. 자, 수분 흡수를 잘 안 해서 노인들이 몸에 수분이 자측적이 안 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다시 한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영양 문제는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때문에 올 수 있다. 26번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 하는 요인. 운동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정답이네요. 정답은 네, 1번입니다. 2번 자극의 반응이 빠르다. 빠르지 않죠. 느리죠. 자, 증가했으니까 다 이거 틀린 거예요. 관절 범위 감소, 탄력성 감소, 심장 근육 수축력은 어떻게 해요? 강해지나요? 네, 저하되죠. 수축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운동을 안 하려고 그러냐? 정답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7번 철분 복용제에 대한 철분제에 대한 방법. 자, 철분은 비타민 C랑 먹을 때 흡수가 잘 된다 그랬어요. 자, 1번 녹차에 탄다. 자, 안 됩니다. 오렌지 주스와 먹는다. 네, 오렌지 주스에는 뭐가 들어있다? 오렌지 주스에는 비타민 뭐가 들어있다? C. 그래서 철, C 이렇게 같이 외우라 그랬습니다. 철, C. 자, 그리고 꾸준히 먹어야 되겠죠. 4번 코팅약, 코팅 쪼개면 안 되죠. 5번 약 복용을 잊었다고 해서 2배 먹는 거 안 되죠. 정답은 철분은 모아 먹는다.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1번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후에 1번 오후에 카페인을 준다. 안 되죠. 2번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 집중하는 일 하면 잠이 더 안 와요.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낮잠 자면 밤에 잠 안 오죠.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네, 5번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 그러면 더 흥분돼서 잠이 안 온다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자, 매일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또 어떻게 해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배고플 때는 뭐 한다? 우유를 마신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자,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는 어떻다 그랬어요? 무조건 좋아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감소 지웁니다. 악화 지웁니다. 감소. 그러면 답이 없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성기능 감소한다. 맞죠? 기대수명 감소한다. 맞죠? 손상된 폐 기능이 악화된다. 좋아진다고 그랬죠. 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고 했죠. 자,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자, 정상보다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심장병 발생 위험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30번. 자,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기억나시나요? 짠짠, 정답은 네, 디프테리아. 파디 외우 잘했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파디 10년마다 파디 10년마다 파디 파상풍 디프테리아. 파상풍 디프테리아. 31번 폭염에 노출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1번 야외 활동은 격려 안 되죠. 2번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폭염인데요. 따뜻한 물 아니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네, 맞는 문항이네요. 4번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자, 음식도 좀 적게 먹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덜 되도록. 5번 두꺼운 담요 아니죠. 정답은 네, 3번 시원한 물을 어떻게 한다? 천천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32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할 수 있는 업무 보고는 어떤 게 있다 그랬을까요? 자, 우리 업무 보고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두, 서면, 그 다음에 전산 보고. 자, 이 중에 가볍다, 급하다 그러면 정답은 뭐다? 구두 보고. 자, 서면 보고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료가 많아야 된다. 자료. 전사는 잘 쓰면 좋은데 잘 쓰지 못하면 불편하다 그랬죠. 이것은 구두 글자로도 되고 또 자료도 보관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33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왜 기록을 할까요? 왜 기록을 할까요?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맞는 답이네요. 앞에 어떤 걸 했는지 알 수 있죠. 기록을 하면. 정답은 1번입니다.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다른 거는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자, 호흡은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소변량은 감소한다. 그렇죠? 왜? 임종이 가까울 때 거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사지는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하됩니다. 근긴장도 어떻게 되죠? 저하됩니다. 잠자는 시간 어떻게 되죠? 늘어납니다. 거꾸로 아기가 태어날 때 잠을 많이 자듯이 임종 대상자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꾸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정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임종 적응 단계는 그랬어요. 자,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나왔네요. 자, 어떤 단어 나왔다? 까지만. 자, 까지만이라는 단어 나오면 정답은 네, 타협입니다. 타협.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암기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자, 부정은 뭐죠? 아니야. 분노는 뭐죠? 아니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왜? 분노는 뭐다? 왜? 부정은 아니야. 타협은 뭐뭐까지만 했으면 타협이죠. 여기까지만 저기까지만 이렇게. 우울은 뭐죠? 말이 없다. 말이 없다. 땡땡땡땡. 수용은 뭘까요? 수용은 지쳤어. 자, 이렇게 시험에 아니야가 나올지, 왜가 나올지, 우울, 말이 없다가 나올지, 수용, 지쳤어가 나올지 다음 문제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까지만은 뭐다? 타협이다. 뭐뭐까지만 타협. 다시 한번 뭐뭐까지만은 타협이다. 네, 지금까지 필기 35문제 더 쉽게 술술 풀어보았습니다.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을 느끼시죠? 자, 이렇게 송이생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송이생과 함께 하는 여러분의 쪽집게 핵심 강의 이해 숑숑 암기 숑숑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